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재헌헌법 좀 소통하고 소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재헌헌법은 1948년 6월 30일 날 상정해서 7월 12일 날 의결하고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이고요. 이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헌법으로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계승한 헌법입니다. 이후 재헌헌법이 공포된 날은 재헌절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죠. 이 재헌헌법은 이렇게 제정될 때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70여 년 경제 성장도 이룩했고 또 민주화도 이룩했고요.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 또 이렇게 잘 보완하고 또 잘못된 거 축출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재헌헌법에 보면 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생성된 그런 신생국이죠. 이런 나라는 사실 조선 왕조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후에 아주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탄생한 신생국이죠. 원래 조선은 왕정이었고 성리학의 나라 그리고 농업 위주의 나라였고 또 모든 권력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세종 때 제정된 부민 고소 금지법 이런 법도 일반 백성이 지방 관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고소할 수가 없는 악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참 그 국왕과 대신들이 향락과 매간 매식을 통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세금 내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소유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노비였다고 해요. 가난하고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조선의 그때 조선 말기에 아무튼 너무 살기가 나쁜 너무 고달프고 물가도 비싸고 그런 고통스러운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고 또 노비들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서 아무렇게나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절반 이상이 노비였으면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또 양반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병역도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민 계층에서 얼마 안 되는 계층에서 세금 내고 국가 재정에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됐을 때 또 써야 될 돈은 많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싶고 그러니까 화폐를 남발해서 이렇게 경복궁 같은 건물들을 재건하고 신축하고 그럴 때
또 화폐들을 남발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쌀값이 막 폭등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굶어 죽나 들고 일어나 죽나 마찬가지다 해서 동학 농민 그런 밀란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밀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80년대 학생 시절에 참 선배들을 통해서 동학 혁명 굉장히 이게 높이 평가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내 것으로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 사실 일어나는 밀란이죠. 그래서 그런 조선 말기에 그런 아주 살기 어렵고 괴롭고 많은 민중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1948년에 이렇게 제헌헌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신생국으로 이렇게 생겨나서 지금 이렇게 70여 년 고도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이 있었죠. 그리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부족합니다. 어떤 거는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잘 고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헌헌법 2조에 조금 지금까지 오면서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제헌헌법을 볼게요.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권력의 피해를 입고 아주 권위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공권력의 이름으로 권력이 있는 그들이 주장할 때 우리가 이 헌법을 놓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본건의 제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증거 자료들도 올리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다른 많은 시민들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악습을 이렇게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서 공무원들이 보험 사기를 치고 증거를 위변조해서 해먹었던 것, 이거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언론에 왜 안 나오는가 이런 말씀들을 댓글에 쓰세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뉴스예요. 저희 조회수가 10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의 그 1000만 회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름대로 아무거나 실어주는 게 아니죠. 손익 계산을 하겠죠. 아무리 큰 것이라도
덮고 넘어가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말해서 손해가 날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되셔서 참 저는 전에 이분을 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시간도 없고 또 제가 80년대 학생 시절에 좋게 평가하지 않고 뭐 친일파 또 뭐 이렇게 독재자 뭐 좋지 않은 이미지 또 이렇게 선거에 부정이 있어서 물러나신 대통령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정도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면서 이런 나라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 이 주변에 다 공산국가고 또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바로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이런 여러 거기서 딱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작은 영토지만 참 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죠.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같이 격려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어지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외국에 한번 가보셔요. 또 이 주변국들을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왔는데 그래도 저는 이 대한민국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을 만나서 지금 그 보험 사기도 치고 경찰이라는 자들이 운전자 바깥이 이런 범죄도 숨기고 또 범인 도피도 시키고 수사 서류도 다 엉터리로 작성을 하고 고의로 그래서 저한테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거를 고소한 게 무겁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진정서 제출하려고 경찰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피켓 써서 공익이죠. 저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억울한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공익고발합니다.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위변조하고 증거 위변조에서 수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통영경찰서장님 이 고발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있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그 있는 사실도 아니죠. 사실 적시도 아니죠. 그거 수사해달라 그런 거니까. 내가 범죄를 의심하는 거니까. 물론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청원하는 거니까. 재판 청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정문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이런 말 한 거 저런 말 한 거 이렇게 행동한 거 그런 것이 범죄 혐의가 있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공익고발. 한편으로는 국가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고, 형사소송.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고. 또 이렇게 고의로 사건 사고를 유발해서 이렇게 뜯어먹는 그 사기꾼들. 그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먼저 신고해갖고 괴롭히니까 그들을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그랬던 거죠. 국민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런 일 당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십니까? 이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사람의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비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찰들을 싸잡아서 다 비난하고 있습니까? 검사들을요?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동영상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경찰이에요, 그분은. 본인 신분을 그렇게 밝히셨어요. 통영에서 경찰이신 것 같아요. 통영에. 우리 통영에서 경찰관들이 다 선생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내막을. 그리고 제가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묵묵히 추운데 더운데 일선에서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고, 사실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기관장이라든지 그게 조직범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짝짝꿍이 될 때 진급도 되고 꽃길을 걸어가는 거죠. 돈도 벌고 그 번 돈 또 상납하고. 안 그렇습니까? 상납 받지 않아요? 그거 경찰관들이 내부에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시는 분은 진급되기 어려워요. 불법으로 가짜 영장 가지고 와서 저놈을 족치고 와라. 저놈 겁 좀 줘라. 갖다 집어넣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서 영장 원본입니다. 이러고 들어와갖고 내가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갑니다. 지금 그 검사님한테 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그냥 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냥 또 수가 확 채워가지고. 제가 그냥 나오라고만 등기를 붙여도 제 발로 걸어갈 텐데 7명이 와서 동네 사람 앞에 망신 주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 입을 막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기억해 두세요. 당신들이 거짓된 가짜 영상으로 사료되는 그런 영상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순간 당신들은 구덩이를 판 겁니다. 거기에 당신들 들어갈 거예요.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동영상에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무고가 있다면 실형 선고하세요. 이게 내가 공익고발이 아니고 비난의 목적으로 사실 적시를 했다든지 거짓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보통 벌금 나오죠? 많이 때리세요. 내가 돈 없으면 가서 노역할 테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 우리나라 헌법, 재헌헌법 구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 신체의 자유, 이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신문, 처벌과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법률로 증거를 위변조한 사람들이 내가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도 영장도 가짜로 사료되는 서로 필체도 틀리고 천공도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법원 마크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원본이라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하면 살짝 보여주고 확 집어넣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뭐 사진 찍었으니까 그거 참조하라고 그러고 아니 있으면 이렇게 30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다 원본이 아니고 다 가짜니까. 헌법에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영장은 원본이죠. 헌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켜야지 공권력이 더 강력한 권위를 얻을 거 아닙니까? 어제 저에게 이제 통영 경찰로 생각되는 분이 그렇게 경찰 중에 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있으니까 전체 경찰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 제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찰분들 저희가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월급을 받으시고 연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아요, 지금 월급이. 그런데 손바닥을 비벼서 불법을 저질러서 청문관으로 뭐 수석과장으로 또 총경 달고 이렇게 경찰청으로 진급하는 그런 사람들 공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축출될 때 우리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 리가뉴라는 총리가 계셨어요. 그 싱가포르이 굉장히 가난하고 말레이시아 그 연방에 속했는데 나중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도 축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초대 총리인데 그분이 참 죄에 대해서는 범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을 했고 그 나라에는 또 태형이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잘 그냥 쉬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태형을 한번 이렇게 그 형에 처해지면요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데요. 잘못 맞으면 장이 파열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공무원 범죄 이런 악질적인 공무원 범죄 그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범죄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가에서
그 휴양소 같이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에 그 가만히 그냥 쉬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사표현해 주세요. 또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통영경찰서에서 제 1년 동안의 통신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통영경찰서 이런 못된 일을 한 그런 경찰들은 들으십시오. 이거 기본권 침해예요. 위법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내 통신 자료를 뒤져봅니까? 자, 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체증해서 그 목소리 어떤 식으로 죄를 저질렀는지 나를 때렸던 거 밀었던 거 욕하고 모욕했던 거 그게 범죄 입증 자료지 초상권 침해예요? 내가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 촬영해갖고 어떤 제 사사로운 어떤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 초상권 침해예요? 통영경찰서 앞에서 공익고발했던 거 저는 거기다가 공익고발이라는 제목을 썼고 제 마음에 사실이 공익이었고 여러 사람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나왔고 댓글에 95%, 98% 다 칭찬해 주시고 응원한다고 하셨고 참 억울하시겠어요. 대구 경북은 답이 없는 지역입니다. 멀리서 참 답답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나 깨닫는 시민이 없으니 점점 쇠락해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부산 경상도 지역이 보수 표밭인데 이렇게 어렵다니. 그렇게 지금 댓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처음과 끝 연속 계속 얘기 일치하시는데 형사들 말 일치하지 않고 분리할 때 회피만 하고 화만 내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도 않고 형사들 번갈아 선생님 정신 혼동시키고 윽박주고 끼어들고 공격하고 난 처음엔 선생님 형사분인 줄 설명을 되게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영상에도 나오네. 형사가 말 조사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12월 26일 그 위변조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던 녹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형사가 지금 날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추궁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이 형사보다 높은 정신력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형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이 일에 제 자신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원본 영상만 받으시면 모든 죄 벗을 것임. 형사 경찰 원본에 얘기하니 그때만 형사들 주둥이 침묵. 주둥이 모를 리 없네. 원본 달아 하니 입 침묵. 여자 경찰 눈빛 말에 준행. 애기 형사 젊은 형사 말하나 봐요. 조서를 죽이고 검사는 판결 때리지. 힘내세요. 국민 형사 멘탈 잡는 김 대표님. 이거 참. 또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댓글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딱딱한 얘기보다 오늘 또 이렇게 댓글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회원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청원에 대해서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많이 제출했는데 1년 이상 수십 개를 제출했는데 하나도 조사도 안 해줬어요. 헌법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통영지역에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니까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묵묵히 잘하시는 분들한테 진급의 기회를 열어드리고 또 공무원들 봉급도 더 많이 드리고 권한도 더 많이 드리고 공권력도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공권이 강화돼야죠.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고의로 유발해갖고 돈을 뜯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랑 짝짝꿍이 돼갖고 시민을 갈취하는 그런 경찰들 속간해야죠. 처벌받아야죠. 조그만한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다시 그러지 못하게. 그걸 안 하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처벌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찰 이러니까 누가 그 집단 안에서 꽃마차를 타고 계속 상승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위에 사람들이 불법한 일을 시킬 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또 끌어주겠죠. 그들이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자들과 손을 잡겠습니까? 처벌 의지만 있다면, 조사 의지만 있다면 왜 전세 사기꾼들을 못 잡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망, 마음의 고의를 꼭 입증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응? 그거 누구나 다 아는데 조그마한 돈으로 갭 투자해갖고 어마어마한 아파트에서 바지 사장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떼먹고 가는 거 수백억씩. 그거 보면 몰라요? 누가 사기쳤는지? 그것도 해결 못합니까? 그러고서 이런 시민한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잡아가세요!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고소장을 제출해도 한 번도 경찰 조사도 안 해주고, 응? 명백한 죄가 있고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번도 조사 안 해주고 한 번도 검찰로 그렇게 송치도 안 해주고 또 검찰로 제출된 입건된 그 고소장도 입건은 시켜놓고 1년이 지나도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권력이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출을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예.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 재판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조사를 거절한 것도 없는데 거제경찰서 그 진술 녹화 보십시오. 누가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서 안 들어왔는지. 내가 진술 거부했어요? 나는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끌고 갔던 대구 성서경찰서도 내가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밀어낸 게 누군데? 내가 진술 거부했어요? 조사에 내가 참여 안 했습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조사도 안 하고 내가 조사를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수사 자료를 허위로 꾸며가지고 검찰 조사도 없이 구공판에 회부합니까?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몇 번씩이나 기소하고 몇 번씩이나 전국 경찰서에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조선 말기의 그 악법을, 부민 고소 금지법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 헌법에 나오는 특권층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또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소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특권층에서. 며칠 전에 윤 대통령께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그 자영업자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먹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하고 네가 변호사를 구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영경찰서에서 운전자 바깥치기를 덮고 범인 도피 시켰지 않습니까? 명백한 공문서도 있고 녹음 자료도 있고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거 범죄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거를 위변조한 증거, 그건 내가 사진을 못 찍겠으니까 못 찍었지만 내 다 자료도 있어요. 나한테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불러놓고 그 녹음 자료 하나만 해도 그래 놓고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또 내가 오니까 속이고 휴대폰 영상을 꺼내놓고 날 조사한 거. 그 영상 내용은 내가 그때 못 찍었으니까 그 위변조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그 1시간 이상 그 대화 거기에 다 나오죠. 그 조사관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내가 조사했는데 그 사람은. 뭐가 구성이 돼요? 뭐가 구성이 돼서 구공판에 회부합니까? 대구의 통영지청에.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공권력과 법을 빙자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행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범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예요. 참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격동이 돼서
과격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혈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이 있어요. 대구 서부지청에서 4월 20 며칠로 해갖고 908 통지가 왔습니다. 그 증거 자료도 가지러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거기 지나가면 한번 가지고 오고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지금 있는 영상으로도 지금 통영지청이랑 지원이랑 통영경찰서에 있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우리 차가 이렇게 4m 폭 도로에 이렇게 주행하고 있을 때, 천천히 주행하고 있을 때 우리 차가 계속 바퀴가 돌아갔는데 이 차가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옆을 지나서, 뭐 거기 4m 폭이니까 옆을 지나면 중앙선 밟았잖아요. 이렇게 밟고 앞쪽으로 들어가고 자기 추진력으로 부딪혀 놓고서, 그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그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공소장에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다 빠져 있어요. 사고를 누가 유발했는지, 누가 중대한 중과실을 해갖고 사고를 유발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 빠져 있습니다.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어려운 때 힘내세요. 그리고 집에 귀가하시면 자녀분들 또 좋은 시간 저녁에 가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